지금부터 프로젝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엔티티와 글로벌 익셉션 핸들러에 대한 미니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다음과 같이 엔티티에 대해 먼저 설명한 후 글로벌 익셉션 핸들러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먼저 엔티티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엔티티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엔티티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 내용의 전체 집합을 의미하는 인스턴스의 구성 요소이면서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단위인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적절한 엔티티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여야 하고, 엔티티는 유일한 식별자가 있어야 하고, 업무 프로세스에 의해 이용되어야 하며 반드시 속성을 포함해야 하고, 다른 엔티티 간의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제 코드와 테이블을 직접 비교하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엔티티 클래스 위에 사용하는 어노테이션입니다. 엔티티와 테이블 어노테이션이 있는데, 먼저 엔티티 어노테이션은 클래스가 JPA 엔티티임을 명시하고 엔티티로 동작하도록 선언하는 필수 어노테이션입니다. 테이블 어노테이션은 선택사항이며 테이블의 이름이나 추가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테이블 어노테이션을 생략하게 되면 JPA는 클래스 이름을 테이블 이름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어느 속성에 해당하는 코드인지 보기 쉽도록 각각 테이블 컬럼과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고유 식별자를 의미하는 ID 어노테이션은 해당 속성을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한다는 의미로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했기 때문에 해당 속성의 DB에 동일 값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Generated Valid Annotation은 프라이머리 키의 생성 규칙으로 Auto Increment 옵션을 위해서 Generation Type Identity 옵션 추가가 필수입니다.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해당 속성 값을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일씩 자동으로 증가하며 저장하게 되어서 각 값이 중복될 일이 사라집니다. 다음은 컬럼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여 테이블에 컬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굳이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지 않아도 해당 클래스의 필드는 모두 컬럼이 될 수 있고, 속성을 설정할 때 어노테이션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컬럼 어노테이션 속성에는 테이블 컬럼의 이름을 지정하는 name, 컬럼의 유니크 제약 조건을 적용하는 유니크, 문자 길이를 지정할 수 있는 length, null 값의 허용 여부를 나타내는 nullable 등이 있습니다. created date annotation은 엔티티가 생성된 시간을 자동으로 기록해주고, last modified date annotation은 엔티티가 수정된 시간을 자동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네, 바로 직전에 했던 아웃소싱 프로젝트에서 가져온 연관관계입니다. 멤버와 스토어는 1대_n 관계를 가지고 있고, 스토어는 멤버의 아이디를 외래키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관관계를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토어 엔티티 클래스입니다. 멤버 엔티티와 동일하게 엔티티와 테이블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여 엔티티 클래스임을 지정해 주었고, 프라이머리 키와 각각의 컬럼을 생성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멤버 엔티티 클래스와 다른 점은 many-to-one 어노테이션으로 연관관계를 설정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이 어노테이션은 관계 매핑을 위한 어노테이션으로 다른 엔티티 클래스와의 n-1 관계를 명시하게 됩니다. 또한 조인 컬럼 어노테이션을 같이 이용해서 name에 명시한 컬럼명으로 해당 테이블에 대한 외래키 설정이 됩니다. 여기서 참조되는 컬럼은 엔티티 클래스에서 ID 어노테이션이 명시된 컬럼, 즉 멤버 클래스의 ID 컬럼이 됩니다. 혹시 여기서 뭔가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네, 맞습니다. 생성일과 수정일 코드가 중복되어서 작성되고 있습니다. 엔티티 클래스를 설계할 때 모든 엔티티 클래스에서 공통적으로 소유할 가능성이 보이는 컬럼을 따로 모아 생성한 것이 바로 베이스 엔티티입니다. 예시 코드에서 생성일, 수정일이 공통 속성에 해당하고 이를 각각 작성할 경우 코드의 중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코드의 중복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바로 베이스 엔티티입니다. 다음과 같이 베이스 엔티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엔티티를 추상 클래스로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설계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고 불필요한 인스턴스 생성을 방지하면서 공통 기능만을 정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 클래스가 직접 사용되지 않고 상속을 통해서만 사용된다는 의도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베이스 엔티티에서 사용한 어노테이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맵드 슈퍼 클래스 어노테이션입니다. 베이스 엔티티는 클래스 명만 엔티티이고 실제로 보면 엔티티 클래스가 아닙니다. 엔티티 클래스끼리만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엔티티 클래스에서 일반 클래스인 베이스 엔티티를 상속받기 위해서 이 어노테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엔티티 리스너 어노테이션입니다. 괄호 안에 작성된 어디팅 엔티티 리스너 클래스는 엔티티의 생성, 수정, 삭제 등의 이벤트가 발생하였을 때 엔티티의 변경사항을 감사하기 위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엔티티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되었을 때 이벤트에 대한 처리를 진행할 수 있고 created date와 last modified date 어노테이션을 적용해서 생성일과 수정일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엔티티를 생성했다면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을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클래스로 넘어가서 Enable JPA Editing Annotation을 추가해줘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어노테이션은 서버를 실행할 때 어디팅 엔티티 리스너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설정으로 이 어노테이션을 추가하지 않으면 JPA 어디팅 기능이 비활성화로 유지되어서 created date와 last modified date 어노테이션이 동작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설정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엔티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글로벌 익셉션 핸들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API가 정상 동작 처리할 때의 과정입니다. 클라이언트는 데이터를 담아서 리퀘스트 바디, 리퀘스트 파람, 패스 베리어블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API로 호출합니다. 컨트롤러에서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고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처리된 경우 컨트롤러 처리가 완료되면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로직 처리가 완료되면 컨트롤러에서 클라이언트로 성공응답을 전송하고 클라이언트와 API 통신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API 처리 과정에서 익셉션이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클라이언트는 데이터를 담아서 리퀘스트 바디, 리퀘스트 파람, 패스 베리어블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API로 호출합니다. 컨트롤러에서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게 되는데 데이터 처리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익셉션이 발생한 경우 비즈니스 로직의 처리 없이 REST 컨트롤러 어드바이스와 익셉션 핸들러 어노테이션으로 구성한 글로벌 익셉션에서 에러를 캐치합니다. 익셉션 핸들러로 에러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로 에러 응답 데이터를 전송하고 클라이언트와 API 통신이 완료됩니다. 이처럼 글로벌 익셉션 핸들러는 REST 컨트롤러 어드바이스와 익셉션 핸들러 어노테이션을 조합해 전역에서 발생하는 예외를 잡아 처리할 수 있는 예외 처리입니다. 에러 코드와 메시지를 관리하며 글로벌 익셉션 핸들러를 통해 이러한 예외들을 중앙에서 처리하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글로벌 익셉션 핸들러를 사용함으로써
코드 중복을 감소할 수 있고 일관된 에러 응답 형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지 보수성이 향상하고 예측 가능한 API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다음 코드는 제가 직접 작성한 글로벌 익셉션 핸들러 코드입니다. 이제 코드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EST 컨트롤러 어드바이스입니다. 이 위치에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어노테이션이 있는데 컨트롤러 어드바이스 어노테이션은 컨트롤러로 선언한 시점에서 발생한 에러를 도중에 컨트롤러 어드바이스 어노테이션으로 선언한 클래스 내에서 이를 캐치해서 컨트롤러 내에서 발생한 에러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REST 컨트롤러 어드바이스는 컨트롤러 어드바이스와 리스폰스 바디가 합쳐진 것으로 REST 컨트롤러로 선언한 지점에서 발생한 에러를 도중에 REST 컨트롤러 어드바이스 어노테이션으로 선언한 클래스 내에서 이를 캐치해서 똑같이 컨트롤러 내에서 발생한 에러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스프링 AOP를 이용한 어노테이션입니다. 하지만 이 둘의 차이점으로는 REST 컨트롤러 어드바이스 어노테이션은 리스폰스 바디 어노테이션이 포함되어 있어서 응답을 JSON 형식으로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적용되는 범위로는 컨트롤러 내부에서 발생하는 예에만 처리 가능하고 스프링의 디스패처 서블릿 이후에서 발생하는 예에만 처리 가능합니다. 필터와 같은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디스패처 서블릿 이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 처리를 따로 해줘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익셉션 핸들러 어노테이션입니다. 특정 에러가 발생했을 때 특정 에러 발생 시 컨트롤러에 발생했을 경우 에러를 캐치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오류를 반환하도록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컨트롤러와 REST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이 적용된 빈 내에서 발생하는 예를 잡아서 하나의 메서드에서 처리해주는 기능입니다. 컨트롤러 내부에서 호출한 서비스 단에서 예가 발생하더라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익셉션 핸들러의 전체 코드를 한번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위에 REST 컨트롤러 어드바이스를 작성하면 해당 클래스에서 전역적인 예외 처리를 담당하게 되고 자료에 나온 코드에서는 리스폰스 스테이터스 익셉션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메서드의 파라미터와 익셉션 핸들러에 선언된 예외 클래스는 동일해야 하며 예외 처리 메서드에서는 에러 코드와 에러 메시지를 포함하는 리스폰스 DTO를 생성합니다. 자료의 오른쪽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에러 응답은 에러 코드와 에러 메시지 순으로 반환되기 때문에 응답 객체 생성 시에도 이 순서에 맞춰서 작성하게 됩니다. 생성된 응답은 예외 객체에서 가져온 에러 코드를 HTTP 상태 코드로 설정하고 작성된 리스폰스 DTO를 포함하여 반환합니다. 이상으로 미니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